안녕하십니까. 저 보고 싶었죠? 다른 과목을 하다 보면 비로소 행정법은 그래도 재밌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행정법 1순환이 시작되는데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살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날 더우니까 밖에 나가봐야 뭐 땀만 나고 안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늘 어떤 학생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뭐과도 관련되는 그 행시 수험생 얘기인데, 아직 수험 시작하지 않고 예비 수험생 얘기인데, 어제 오후쯤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뭐 학생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인데 저를 찾아오고 싶다. 전화번호가 033이 지갑죠. 033. 강원도인데. 그래서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찾아가서 뵙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오늘 왔어요. 오후 2시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부부가, 아버님은 이렇게 육체노동을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춘천의 닭갈비집에서 일하는 분이 아닌데 휴가를 내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분들 그 아드님이 중학교 때 그 춘천의 그 춘천 아주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춘천 학교에서 한 전교 400명 중에서 한 340등 정도 하는, 뭐 좀 못하는 편이죠.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고등학교 가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자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볼 때 통상적으로는 공부하고는 좀 담쌓은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본인이 그 검정고시 수능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50대 후반의 그 아버지가 뭐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인데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아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뭐 1년을 자기가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뭐 몇 달 공부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잖아요. 벌써 뭐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스토리인데. 그런데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가서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고 아드님이 행정고시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행정고시를 또 이제 가르쳐 주려고 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예비순환부터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드님을 가르쳐서 행정고시 합격을 시키겠다.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왔으니까 뭐 만만치는 않은 부자인 것 같아요. 참 믿겨지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한국사하고 무슨 뭐 피셋하고 딱 봤더니, 피셋을 그냥 풀어봤더니 수능 공부를 얼마 전까지 아들한테 서울대를 보낼 정도로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피셋이 한 80 몇 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급은. 그래서 제가 뭐 나이 제한도 없어졌으니까 50대 후반이지만 시험 보실 때 내가 보는 건 아니고 아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한다. 그 아드님은 오지는 못했지만 군복무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한다.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부자 지간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들 아버님이 굳이 공부해서 가르쳐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감동 스토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본인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시작되면 8월 29일까지 지속이 되는데, 강의를 앞두고 며칠 동안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제 오늘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8월 29일까지 계속 저녁 때 무슨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몰아서 하느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저녁마다 강의를 하니까 그 술자리에서 해방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식이지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그래요. 긍정적인 쪽으로. 매일 술 먹고 놀다가 이제 19일까지 어떻게 강의를 하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모르지만 이제 난 술에서부터 해방이야.
나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동안 나는 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는 자리에 불려다닌 것 뿐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일순환이 사실 말이 일순환이지, 처음 시작하는 분보다는 그래도 교과서 한두 번 본 분들이 많을 텐데, 진짜 일순환인 분도 있죠. 이 중에서 혹시 행정법을 단 한 글자도 안 본 분 있어요? 단 한 글자도 안 본 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년에는 좀 있던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 실력이 대단한 분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답안지에서 엄청난 이제 그 답안이 나올 거라서 예상하겠습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경제학대 보니까 왜 이렇게 답안지를 안 냈나 모르겠어요. 답안지 낸 사람들이 20명도 채 안 되던데 왜 답안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안지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강의 계획서라고 된 걸 한번 보세요. 교재는 행정법 특강 10판. 10판이 아니라 혹시 9판 갖고 계신 분 있어요? 9판이나 8판, 9판? 내용적으로는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판형이 바뀌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줄을 찾기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 없으니까 찾을 수 있으면 그대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또 9판이니까 또 처음 본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로 예상을 해요. 만일 나는 공부 안 했는데 나는 초짜인데 책만 9판이다. 그러면 책을 버리세요. 그건 의미 없어요. 내가 초짜인데 새 책으로 해야지. 물려받은 선배가 합격한 이건 성스러운 책이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건 소용없고, 내가 초짜면 책을 새로 사고 내가 좀 공부해서 정리해오는 게 아까우면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특강 10판으로 하고, 더행정법 플러스라는 거는 이게 판례에 대한 자료인데, 판례 한 70개 정도의 주요 판례를 모은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 날 나눠드릴 겁니다. 아마 월요일 날. 정식의 교재로 나가지는 못할 거고, 이게 이렇게 묶여서 하여간 책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최신 논문 자료는 내일부터 프린트로 나가게 되고, 일정은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6시 40분부터 10시 10분인데, 그러니까 일주일부터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없는 날은 6시 40분부터 10시 10분이고, 시험 있는 날은 6시에서 7시까지 시험. 어디에 보니까 6시, 8시로 잘못 나간 게 있던데, 포스터에. 여기 7시입니다. 2시간 시험을 깜짝 놀랐죠. 2시간 시험 보는 줄 알고. 그럴 리 없습니다. 7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강의. 이렇게 해서 시험 없는 날과 있는 날, 헷갈리지 마시고. 헷갈릴 게 없죠, 사실. 6시에 오면 돼요, 헷갈리면 그냥. 그 다음에 8월 24일은 휴강입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8월 24일 수요일에 오후 3시에 경북 상주에 재판이 잡혀 있어서 아마 올라오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중간에 오느니 안 오는 게 낫고, 그래서 미리 휴강 말씀을 드리고, 보강은 절대로 땡겨서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잡아야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8일 일요일에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4일 이후에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이라고 된 데 보면 예비순환 때랑 비슷한 얘기인데, 행정법은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공감은 못하는 것 같고, 이번에 3회독 유도는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을 다가오면 그때는 교과서보다는 좀 요약된 자료들 아니면 사례 같은 걸 보게 되고, 또 가을 다가오면 점점 필세에 대한 불안감, 누구 아버지는 그냥 80몇 점이 나오는데 나는 맨날 풀어도 왜 이 모양인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교과서를 읽기가 잘 안 되고, 또 1차 끝나고 나면 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읽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저도 강의에서는 예비순환에서 1순환까지만 교과서 위주로 하고 2순환부터는 자료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될 거고, 어떤 분이 메일 보내셔가지고 예습과 복습 중에서 뭘 위주로 합니까? 근데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 위주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가